네, 안녕하세요.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. 자,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술주는 글쎄요, 반응을 하지 못했죠.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 우리나라는 이거는 핑계고 그냥 수급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다우지수입니다. 사상 최고가 뭐 장중에 달성하고 장 막판에는 이렇게 쭈루룽 다시 내줬죠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을 딛고 3.69% 아예 뭐 초급등을 보였죠.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요건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은 61선, 21선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21선까지 넘어가려면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닌 이상 이 13,200 넘어가면 61선, 그리고 요 구간은 아마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며칠 걸린다라고 하면은 13,400 정도를 넘어가면은 좀 안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일 미국 장기채 금리가 약간의 안정화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이 해치 펀드의 거물인 이제 데이비드 테퍼가 발언을 했습니다.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본이 국채를 투매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 이제 이거 끝나간다. 일본이 국채 투매를 계속하는 건 아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투매가 끝나면은 수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 워낙 거물이 뭐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죠. 자, 우리나라 증시는 뭐 국채금리 때문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, 자, 제니 옐런 재무장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. 경기 부양책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 있죠. 요 부양책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. 뭐 아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. 이게 어떻게 아예 영향이 없겠습니까? 그런데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인상은 상승은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이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흥국 우리나라도 뭐 신흥국 선진국 사이에 걸쳐 있으니까 신흥국에 분류된다고 치면 신흥국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.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있는데 신흥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장기채 1.5%라고 치면은 여러분 이거 1.5% 수익 보려고 어,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물론 뭐 워낙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1.5%면은 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매력도가 신흥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수익률이 정말 만족스러운가는. 자, 그리고 OECD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걸 다루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OECD에서 2021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4.2%에서 이제 5.6%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년도도 2022년 도도 내년도도 원래는 3.7% 3.7%에서 4%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이 부분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왜 그러냐? 최근에 백신 접종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. 이러면서 미국의 부양책까지 겹쳐서 백신 접종과 부양책으로 해서 미국 성장률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했어요. 미국이 올해 원래 3.2% 정도 워낙 뭐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예 6.5%로 그 최근에 이 백신 접종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OECD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크게 조정을 했습니다. 3.2에서 6.5면 2배 이상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OECD에서도 이제 각국에다가 재정 정책을 너무 빠른 시점에 철회하지 말라. 그러니까 금리 정책 이게 다 유지되는 거예요. 그리고 부양책 같은 경우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각 중앙은행에도 물가 상승률 뭐 당연히 인플레가 좀 일어날 수는 있겠죠. 근데 일시 상회하더라도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 OECD에서까지도 시장 친화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어려움을 겪냐?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뭐 어마어마하게 겪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느냐? 아니죠. 금리 인상 우리나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. 미국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.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.
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게 흘러가는 게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. 누군가 매수하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누가 올릴 수 있죠, 이거를? 주가를? 기본적으로 지수를 올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인, 가장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고,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지금은 강력하게 들어올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. 외국인들은 얘네는 공매도가 없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. 본인들 자체가 했지. 물론 공매도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. 얘네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본인들 자체가 합성으로 이제 매매하기가 좋은 여건이 돼야지만 들어온다.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, 그리고 그러면은 국내 기관 쪽에서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수급 어떻죠?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. 지금 매도 주체가 기관이에요. 매도 주체가 기관이에요. 오늘 한 4천억 정도는 이거는 제외하시면 되고요. 시간으로 이제 블록딜 정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, 오늘도 기관이 역시나 열심히 매도를 했어요. 시장이 못 올라가게.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가도 되죠.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 어때요? 콜옵션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죠. 그러면 이게 내일 거면 좋겠는데 내일 게 아니라 차월물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번 주에 콜매수 들어오는 거는. 왜냐, 이번 주까지는 그러면은 만기일까지는 가능성은 요 중간 정도를 가는 정도 가능성 말씀드렸죠. 이 수급만 보면은 제가 어제 포지션 말씀드린 이게 그렇게 이번에는 신뢰가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수급만 보면은 이게 한 3,100포인트까지는 가야 된다. 그러면은 요 구간인데 자신이 없다. 진짜로 강하면은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간다라면 3,150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,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돌파하는 건 자신 없고, 3,080 정도만 해줘도 진짜 감사한 건 7, 80 해줘도 감사한 거다. 그리고 3,050까지만 가져도 나쁘진 않은데 요거를 좀 넘어가줬으면 좋겠다. 이건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왜냐,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번에는. 왜냐,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. 근데 생각보다 더 약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약세는 아니어도 한 3,000포인트 정도 해도 이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. 전일 같은 경우 보면은 한 강보합권 정도만 해도 3,000포인트 정도인데, 3,000포인트나 3,000포인트 좀 위에, 그러니까 요 60일선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나쁘지는 않다. 그럼 내일 요렇게 3,05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, 오늘 미국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은 내일은 요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늘 그냥 아예 원사이드하게 밀어버렸죠. 개장 초에 위쪽 방향으로 가는 듯 싶더니 그냥 아예 아래로 계속 밀어내렸습니다. 수급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.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. 기관 수급이 문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, 기관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직 이번 만기일까지는 풀어주고 싶지 않은 것 같고, 그리고 핑계는 열심히 됐죠.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어요. 이제 해묵은 악재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, 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만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항상 문제예요. 우리나라는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, 연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시를 몇 번 들어드렸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연기금은 내년까지 계속 매도를 해야 됩니다. 내년까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할 것이고, 그리고 그 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면 모르겠는데, 만약에 그 후에 언젠가 됐든 다시 한번 장이 밀리는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연기금은 그때는 또 밀리는 구간에서 계속 열심히 살 겁니다. 주가는 계속 밀리는데.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현재의 이 룰은 그렇게 좀 좋은 규칙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,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시장의 하락의 주범은 기관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위쪽으로 이제 900포인트 위쪽으로 안착할 수 있었는데, 이 부분도 좀 안착엔 실패를 했다.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니까 코스닥만 미쳤다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. 그래서 900포인트 요 이탈에 있는데 괜찮습니다. 요 이탈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탈해도
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뭐 좋은 거는 연준에서 아예 일단락 시켜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죠. 다음 주에 FOMC 있으니까. 그래서 지켜보시면 되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밀릴 구간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. 수급적으로 악재가 없음에도 밀어내렸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불편하실 거예요. 예,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 악재가 없음에도 밀어내렸으니까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더 보시면은 더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, 자,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도 힘들긴 해도 다들 희망은 있었어요. 희망을 가졌는데 이때보다 작년 코로나 때 이렇게 밀렸을 때보다 지금이 다들 더들 힘들다고 해요. 지금이. 호스닥도 마찬가지고. 종목별로 보면은 작년에 저 당시에는 뭐 종목들이 반토막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것들 굉장히 많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버틸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 밀렸는데 좀 굉장히 뭐 고점 대비해서 종목들이 한 30% 정도 밀렸죠. 30% 좀 많이 밀린 거는 한 50%까지도 밀리긴 했는데 작년에는 뭐 한 3분의 1 토막 반 토막 기본이었으니까요. 근데 더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힘들긴 힘들었지만 지금이 더 힘든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장이 상승하는 걸 맛봐서 그래요. 이것만 기대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쉬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. 물론 기분은 안 좋으시겠죠. 이해합니다. 근데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된다.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이다. 그러면 지금 얼른 교체할 시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. 내 종목들이 테마주인데 꺾여 있어요. 그러면 교체하시면 되고요. 테마주가 아니라 뭐 성장주다. 혹은 가치주다. 뭐 이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이쪽은 오케이. 크게 문제는 없어요. 반등 나올 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순차적으로 한 종목씩 올라오겠죠. 보유하신 종목들.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올라올 때 적절히 좀 정리를 해서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것이니까 보유를 하던가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고, 테마성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좀 교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스로 이 부분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저희 쪽에 뭐 문의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문의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층범 주의하시고요. 저희 꽤 오래했죠, 사층범이 등장한 지가. 그래서 사층범은 항상 주의해 주시고 저희 쪽에 또 뭐 다음 주 중에 공지 올라오면은 신청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죠. 요 8만 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렇게 제가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이게 선이 조금 삐뚤어졌네요. 이런 식으로 이 삼각 수렴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. 8만 원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.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 이 상단으로 붙어갈 것이고, 상단 뭐 87,500원 공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좀 안착되는 게 좀 안정적으로 보면 한 9만 원 넘어가는 게 시그널이 되겠죠. 9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데 일단은 상단을 넘어가서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그리는 게 우선이겠죠.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급등할 때는 한 차례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 기술주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, 분명히 저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이 쉬는 거라면은 오늘 좋았어야 됐어요. 근데 오늘 안 좋죠.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있는데, 뭐 하이닉스는 뭐 13만 원 구간 정도는 뭐 잘 유지해주고 있으니까, 그리고 이탈해도 13만 원 쪽으로는 다시 뭐 잘 붙어주니까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잘 보이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. 오늘 특징주는 이제 테슬라가 뭐 급등을 했다. 19.64%나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좀 엮여서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LG화학이 뭐 상승세가 아예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. 장중에는 한 6%까지 올라가면서
21선 터치하면서 21선, 61선 요 구간 이제 돌파 시도는 했는데 돌파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3.5%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. 뭐 LNF가 뭐 같이 뭐 LG화학을 따라서 조금 움직였죠. 근데 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중에는 한 7.5%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뭐 상승이 아예 유지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.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국의 텐진 공장 증설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뭐 거의 5% 가까운 상승 보이고 다시 뭐 상승폭을 다시 내줬네요. 그래서 뭐이 이슈로 해서 삼성 SDI는 뭐 상승폭을 내줬지만 TSI라던가 뭐 신흥 SS라던가 신흥 SEC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화전기가 뭐 오늘은 전기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동안 좋았던 거는 조금 더 쉬는 움직임이 나왔죠.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. 장중에는 뭐 거의 준상한가까지 갔습니다. 26%까지. 전기차용으로 해서 고온 저항 알루미늄 캐패시터를 이제 개발했다라고 합니다. 뭐 135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죠. 그래서 뭐 사마그룹 같은 경우도 이 기술력이 뭐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네이버랑 뭐 흥국 F&B 같은 경우는 쿠팡 상장 관련주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차례 만약에 움직이면은 정리하실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는 사실 쿠팡 상장 때문에만 올라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는 곳도 많고 신규 사업도 이제 금융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이랑 뭐 하는 곳이 많죠.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.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보시고 흥국 F&B나 뭐 이런 쪽 쿠팡 관련주들은 이제 요거는 3,500원을 넘어가면 한 차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매도 구간이 되겠죠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 쪽으로 해서 이제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다라고 하죠.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CS 윈드라든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죠. CS 윈드라든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유니슨 같은 게 테마성으로 자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니슨도 저점에서 좀 어느 정도 21선 터치 정도는 나왔습니다. 그래서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는 나왔고 자,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는 나왔습니다. 근데 최근에 뭐 친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으니까 반등을 모색하는 움직임 정도는 나오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이렇게 시장이 좀 어지러우면은 정지 테마주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. 그래서 뭐 그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파평윤 씨, 저희 할머니도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할머니도 파평윤 씨로 알고 있는데 네, 파평윤 씨 관련주들 뭐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마구마구 움직이죠. 뭐 이런 뭐 성보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냥 파평윤 씨만 연결되면 막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성씨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보통은 학교 동문 동문, 뭐, 고등학교, 대학교, 뭐, 동문, 유학파 동문, 이런 게 많이 나오죠. 그러면서 아니면은 같은 무슨 재단이라던가 모임, 뭐, 이런 단체, 이런 쪽에서 엮여서 있으면은 이제 뭐, 재단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실히 되는데, 동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. 보통 이쪽 뭐 정치계나 뭐 경제 쪽이나 보면은 뭐 경기고등학교, 경북고등학교 많은데 저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제 동기만 해도 780명이 되는데 제가 다 친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네. 전체가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. 뭐 과가 다를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외국어로 나눠져 있으니까요. 전형이. 그래서 뭐 그리고 문과이과도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 다 친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무작정 동문이라고 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. 차라리 정치 테마주를 할 거면은 좀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정치 테마주로 할 거면 이런 인맥 관련주 말고 차라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.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. 이거는 각 당의 의견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 부분은 만약에 A씨가 안 돼서 B씨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당에서 이 정책은 같이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.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 쪽으로 가는 거.
이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당부사항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